예전 같지 않은 내 몸, 건강하게 살고 싶은 내 몸, 튼튼하게 오래 사용하고 지키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몸 사용 설명서.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국가 건강검진, 그로 인해 초기에 질병을 발견하는 확률도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100세 시대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필수 과정이 바로 건강검진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종류만도 수십 가지에 이르는 검진, 그래서 검진마저도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시기에 어떤 검진을 받아야 적당한 것인지, 또 현명하게 건강검진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검진에 대해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려주실 시화병원 건강검진센터 김영진 과장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의 박수. 네, 안녕하세요. 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의 건강검진센터에 있는 김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국가 건강검진이 2년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신이 태어난 연도에 맞춰서 짝수 연도, 홀수 연도 네, 이렇게 네. 치러지게 되는데 네, 문득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서 건강검진은 과연 언제부터 시행이 됐을까? 네, 기록에 의하면은 네. 1950년도에 학생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동 건강검진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아, 또 95년도부터 네. 1995년도부터 보건복지부가 검진 사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짝수 연도, 홀수 연도 이렇게 나눠서 2년마다 필수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한 것도 95년부터인 건가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몇 번의 단계에 걸쳐서 이제 그 개정이 됐는데요. 아마 2000년대 초중반부터 아마 그렇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지금의 기틀이 잡힌 거는 2000년대 네, 초중반 네, 정도. 어렸을 때는 검진을 안 받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검진 받으세요라는 안내장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정확히 언제부터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단 말이죠. 필수 검진 몇 살부터 받게 네, 됩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 법에 의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검진부터 시작해서 모자보건법에 이제 정해진 영유아 검진이 있고요. 네, 또 초등학교부터 학교를 다닐 때는 학생 검진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렇구나. 또 국가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보험료를 납입하는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그런 검진을 받게 되는 안내가 오고 또 산업체별로 네. 좀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 약간의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2년이 아니라 매년 검진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 이외의 근로자들과 일반인들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그 안내장을 받는 그 순간을 네, 네.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20살 정도인가요? 네, 그렇죠. 20세부터 74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 나이부터인 거죠? 20세.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나이가 그때부터이기 때문에 성인부터. 그때 이제 예. 건강검진 꼭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변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보다도 지금 현재 2023년도에 대한민국의 의료 실태를 보면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암 발생률이 줄어들기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전체 암 발생률이 약 33%에서 34% 정도를 머물고 있는데요. 네. 2011년을 넘으면서 실제적으로 암 발생률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전반적으로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통계가 있는 2022년까지 보면 네. 전체 암 발생률이 약 1점 몇 퍼센트 정도 줄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건강 검진을 시행한 이후로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암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성인 남자 여자의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혈관? 아니요. 첫 번째 병은 암입니다. 남녀를 통틀어서 1위가 암이고요. 암. 네. 두 번째가 심장 질환, 세 번째가 뇌혈관 질환. 그 중에는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폐렴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인 사망 원인의 1, 2, 3위를 차지하는 그 세 가지 질환이 암과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검진을 시행하면 획기적으로 사망률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남자 평균 수명 80세,
여자 평균 수명 89세가 된 것이 거의 많은 부분이 아마도 건강이 좋아지고 어떤 먹는 음식들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미리 병을 예방할 수 있고 그렇죠.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그런 과정으로 변해왔기 때문인 그런 내용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명이 단순히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네. 그런 것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된다. 굉장히 동의합니다. 네. 네. 올해가 2023년이니까 네. 홀수연도 출생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 네, 네. 거죠. 네. 제가 작년에 받았어야 네. 되는 짝수연도 네, 출생자인데 안 받았거든요. 네, 네. 네, 여러 가지 뭐 바쁘다 네, 보니까. 그러실 수 있죠. 그럼 올해 받아도 됩니까? 네, 올해 받으셔도 됩니다. 아, 네, 그런 경우에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네. 정해놓은 리스트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네. 작년에 못 받았던 리스트에 검진을 못 받으셨다는 걸 확인을 하고 네. 다시 올해 리스트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음. 그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 받고 내년에 또 받는 겁니까? 아니요, 2년 후에 또 받는 거죠. 그럼 전 계속 홀수년도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또 한번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아마 아하. 그 문제는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홀수 짝수년으로 다시 돌아오긴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 문제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네요. 건강검진은 그럼 얼마 만에 한 번씩 받는 게 좋을까요? 2년으로 정해놓은 데뭐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세부터 하는데 네.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20, 30대는 2년에 한 번 받아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40대가 넘어가면 1년에 한 번 받는 것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질병이 아무래도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자주 받는 네, 것이 네.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국가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곳에서 받아야 됩니까? 네, 국가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 어떤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후에 인적 조건과 시설의 조건을 갖춘 후에 신청을 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관임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검진 기관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고 네. 그런 기관에서 받으셔야 본인 부담 무료 또는 본인 부담 10%의 부담을 하고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기본적인 부분만 검진이 가능한 거고 추가적인 건 다 추가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기관에서는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네. 국가 검진을 그냥 기본 검진 또는 일반 검진이라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올해 무슨 검사를 받으세요 하고 우편으로 받는 그런 검진이 있고요. 네. 그 이외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검진 기관에서 종합 검진이라고 부르는 네. 우리가 어떤 그런 세트를 만들어서 그 나이 때 필요한 나라에서 기본 검진으로 해주지는 않지만 통계적으로 어떤 나이에 이런 병이 많이 발생을 하니 이런 진단을 검사를 받아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종합검진이란 이름의 검진센터를 좀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기본적인 검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통은 기본 검진에 뭔가 하나씩을 더 추가해서 검진을 받으시니까 네네. 기본 검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기본 검진에는 이제 진찰하고 신장, 체중, 허리 둘레, 체질량 지수, 시력, 청력, 혈압 측정, 간 기능 검사인 AST, ALT하고 감마 GTP, 그다음에 공복 혈당, 요단백, 혈전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 여과율, 그리고 흉부 방사순 촬영, 구강 검진이 기본 검진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더 원하신다면 뭐 초음파를 받는다든지 CT, MRI, 그다음에 추가로 혈액 정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추가 금액을 내고 종합 검진에서 받을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신체의 어떤 뭐 계측을 한다든가 네. 흉부 방사선이랑 네. 혈액 네. 검사하고 그리고 혈압 재고 네. 뭐 이런 것들. 근데 사실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평소에도 병원에 가면 할 수 있는 것들이지 않나라는 생각. 좀 아팠을 때 병원 네, 가면 네. 혈액 검사하고 혈압 네. 뭐 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 너무 기본 아닙니까? 네, 좀 그런 면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 검사에서 약간의 이상이라도 보이면 추가로 다른 검사들을 추가해서 받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좀 나이가 들지 않은 젊은 나이에서는 네. 이 정도에서도 어떤 이상이 있으면 음. 발견될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네. 기본 검진은 꼭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앞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만 생애 주기별 필수 검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생애 주기별로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에 필수적으로 검진을 해야 되는 항목들이 추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이대에 꼭 필요한 건강 검진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20세 여자분들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무료로 시작하게 되고요. 40세는 위암, 유방암, 간암 검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간암 검진 같은 경우에는 40세 이상의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네. 간 경변증이 있는 분이라든가 B형 간염 항원 양성인 분, C형 간염 항체 양성인 분, 그리고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네네. 간암 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50세부터는 대장암의 분변 검사 검진이 시작되고요. 54세부터 74세까지는 폐암 검진이 시작되게 됩니다. 시작이 된다는 거는 그때부터 꾸준히 쭉 계속해서 네, 이 그거는 검진 이제 항목에 포함이 된다. 건강검단보험공단에서 예, 예. 차근차근 그 생애 주기에 맞춰서 시기가 되면 이 검사를 하세요라고 더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는 이 나이대에 이런 병에 걸릴 확률이 좀 생긴다. 예, 통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가 그거를 이제 가리키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그 생애 주기별 필수 검진이라는 네, 그렇죠. 거는 2년에 한 예, 번씩? 예. 그렇군요. 그럼 원하면 동네 병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한 건지? 동네 병원 중에 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춘 그런 의료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 말고 따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따로 받는 것은 어차피 기본 검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검진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죠. 자체적으로 검진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 제가 건강검진이라는 게 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추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기본 검진만 받다가 큰 병을 놓치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조금만 투자를 하면 병을 일찍 알아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오늘 그런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항목을 추가해서 검사를 받으면 좋습니다라고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연령별로 좀 추가 검사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큰 병이 잘 생기지는 않지만 잘 안 생기는데 생기면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나이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 30대의 경우에는 소화기 증상이 있다면 네.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네. 또 그 이외에 피검사로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을 미리 체크하고 예방하는 게 좋겠습니다. 피검사로. 특히, 네, 비만이라든가 고혈압, 혈당 장애,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 위험을 체크해서 대사증후군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검진이 만 20세부터 검진 대상에 해당되니 미리 받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네. 40세부터는 암 발생률이 아무래도 높아지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 초음파 검사를 기본으로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위내시경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 1회,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회 정도, 또 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매년 받으시는 게 아마도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50대부터는 이제 신체에 큰 변화가 이렇게 오는 시기가 돼서 흉부 CT라든가 전립선 초음파, 골밀도 검사, 뇌 심혈관 질환을 검사하는 그런 검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뇌 MRI나 MRA라고 그래서 MRI로 찍는 뇌 혈관 촬영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심장 초음파 검사 등을 해볼 수 있고요. 특히나 50대부터는 흉부 CT를 요즘에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미국에서는 공영방송에서 광고로 옛날에는 스탑 스모킹만 했는데 지금은 스탑 스모킹, 스타트 스크리닝이라는 그런 구호를 만들어서
폐암 검진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여성에서도 사실 폐암의 발생률이 늘고 있고 네. 또 아직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원래 폐암의 발생률이 높았는데 폐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흉부 촬영 가지고 이 발견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요즘에는 저설량 폐 CT라고 그래서 방사선을 평소보다 적게 쓰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폐 CT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폐 실질을 CT로 단면을 다 보는 그런 CT를 찍을 수 있고 동시에 심장이나 대동맥, 관상동맥에 석회화가 있는지까지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하시는 네. 걸 추천드리고요. 60대부터는 이제 퇴행성 질환이라든가 또 치매 검사 또는 심리 검사 등을 추가해서 검사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하나씩 좀 볼게요. 40대에는 암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40대부터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 초음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위내시경과 복부 초음파는 매년 받는 게 좋다라고 네네. 하셨어요. 저희가 2년마다 이제 네, 국가 그래서- 검진을 할 때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2년에 한 번 해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맨 처음에 내시경을 위내시경을 하셨다면 일반적으로 뭐 발적성 위험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 약간의 뭐 역류성 식도염 정도가 나왔다고 그러면 사실 2년에 한 번씩 해봐도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네네. 내시경을 했는데 결과가 만성 위축성 위험이 있다거나 또는 만성 위축성 위험과 더불어서 장 상피 화생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 상피 화생이라는 경우는 이제 위축성 위험이 계속 지속되다가 위 점막의 모양이 장 점막의 모양처럼 변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암 발생률이 정상 위보다는 몇 배 좀 높아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는 꼭 위내시경을 매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1년 있다가 추적 관찰 좀 해보자. 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추적 관찰 하자고 하면 그냥 2년 있다가 한번 건강검진 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쉽게 넘기시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인가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종양을 발견을 했을 용종. 때, 예, 용종도 이제 종양이라고 말해지는 것들인데요. 네, 종양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이제 양성 종양이 작은 형태로 보였을 때 우리가 용종이라고 부르는데요. 양성 종양이 의심될 때 그것이 악성 변화가 될 것 같으면 미리 조직 검사를 하거나 제거를 하거나 해서 치료를 하는데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 상피 화생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일단 암이 된 건 아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2년 정도에 한 번씩 검사를 했을 때 어떤 그런 이벤트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면 추적 검사를 1년 있다가 해보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복부 초음파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병이 아닌 무슨 뭐 물혹이 있다든지 하면 뭐 약간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그게 암으로 변한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양성 종양이 의심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약간 좀 의심쩍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 당장 뭐 조직 검사를 해보자거나 아니면 잘라내고자 하는 그런 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그런 경우에는 약 6개월 내지 1년 후에 추적 검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적 검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들었을 경우에는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복부 초음파는 정확히 어디를 보는 거예요? 지금 위랑 장 내시경을 했으면 네네. 복부 초음파는 따로 안 이제 해도 복부 되는 초음파는 건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하나는 상복부 초음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하복부 초음파로 나뉩니다. 네. 상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실질 조직, 다시 말해서 위나 장에는 속에 공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 곳은 초음파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단 이렇게 이제 덩어리져서 돼 있는 장기들 위에서부터 생각해 보면 오른쪽부터 보면 간, 담낭, 췌장, 또 비장, 뒤쪽에 양측 신장 이 정도가 좀 단단한 기관들이거든요. 네네. 이 5가지 장기를 주로 보게 되고
이 5가지 장기를 보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검사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하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방광,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또 정낭이라든지 그 외의 기관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방광과 더불어서 자궁, 양측 난소 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 거기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거의 대부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비교적 싸고 검사도 쉬운 편이고 대신에 우리가 얻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그런 검사여서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추천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거는 생애 주기별 검진에 좀 넣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제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네, 다른 여러 가지 요구를, 요인들이 있고 이제 급여와 네. 비급여 그리고 어떤 금전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못 넣는 이유가 있고요. 또 앞으로는 조금씩 더 확대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시면 아마 금전적인 부담 없이도 검사하게 될 아니, 날이 올 겁니다. 조금이 아니라 저는 조금 기다려도 되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조금 기다리시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전립선 검사도 보험공단의 시기별 진단 과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라고 함경호님 물어보셨습니다. 전립선 검사가 앞서 말씀해주신 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던 것 포함되지는 같은데. 않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죠. 네. 주변 분들 보니까 별도로 신청하시는 것 같아서요라고 네. 하셨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되어 있다고 답변 주셨고요. 자, 지금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뭐 복부 초음파라든가 흉부 CT 이런 것들 정말 많은 것들을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하신 네네. 것들은 이렇게 생애 주기별 검사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의견으로 대표로 드리면서 네. 넘어가서 꽤 높은 사망률이 암이잖아요. 네. 기본 검진만으로는 놓치는 암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기본 검진에서 놓치는 암이 꽤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선별암 검사가 진행은 되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히 이렇게 발견되는 암 같은 경우에는 되지만 그 이외에 이제 뇌종양이라든가 전립선암, 그다음에 혈액암, 췌장암이나 방광암 등은 기본 검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들은 추가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뇌종양이나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겼을 때 굉장히 경과가 안 좋은 걸로 다들 알려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복부 초음파나 또 필요한 경우에 복부 CT를 통해서 검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초음파 검사부터 추가로 하신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추가로 다른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해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국가암 검진 사업이라는 것들을 해서 사실 국립암센터의 홈페이지에 가면 그런 통계들이 잘 나와 있긴 한데 저희가 조기에 발견을 했을 때 완치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검진상에서 조기 발견을 했을 때 우리가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90%가 넘는 그런 완치율을 5년 생존율과 완치율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간암이라든지 폐암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특히 췌장암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그쵸. 못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간암이나 폐암 또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검사를 매년 좀 해보심으로써 그런 조기 발견율도 높이고 또 생존율도 아주 좀 더 극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는 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뭔가 기본 검진 외에 조기에 발견을 할 수 있는 뭐 암이든 뭐 이런 기본적인 질병들 이런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추가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만은 넣었을 때 네. 어떤 질병들 기본적으로 이런 질병들은 다 잡아낼 수 있다. 요것만은 넣으면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복부 초음파를 넣으면 네, 암들은 그래도 네, 기본적으로 다 잡아낼 수 네, 있다라고 네, 하셨으니까 네. 이런 것들만은 추가하면 그래도 조기에 질병들을 웬만한 건 잡아낼 수 있다. 저희가 이제 평균 수명이
네. 저희가 이제 남자도 이제 80세가 됐고 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89세를 넘어서 이제 90세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기인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사망률 1위는 암입니다. 네네. 두 번째 많은 원인으로 심장 질환이고요.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가 좀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4위 이내에 가장 많은 질환으로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랬을 때 물론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네. 전신에 걸쳐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는 하지만 그 암 검진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저희가 펫CT나 복부 초음파 그리고 뭐 뇌CT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고요. 이제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혈관에 약을 넣어서 하는 검사는 조형 촬영은 하기 힘드니까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50세가 넘는다고 하면 MRI를 이용해서 뇌 MRI를 찍어보고 또 MRI를 찍으면서 혈관만 이렇게 따로 검사할 수 있는 MR 엔지오그래피라는 검사가 MRA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일단 시작을 해서 일단 그런 혈관 꽈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좁아진 곳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물론 우리가 심전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 검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전도를 통해서도 일부는 알 수가 있지만 사실 심장에 병이 있을 때 심전도에 나타나는 비율이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해봄으로써 네. 심장의 운동 기능이나 어떤 심장의 기능을 아주 세세하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들은 한번 시기를 잡아서 해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저것 다 해야 되네요. 참. 그러면 이걸 여쭤보죠. 굳이 추천하지 않는 추가 검진 항목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검사상으로는 이상소견이 많이 나오지만 네. 그 이상소견이 우리가 실제 생활하고 생활하면서 겪는 증상과 네. 굳이 연관되지 않는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특히 이제 허리 디스크라든가 또는 이제 압박골절 그리고 척추 종양 같이 그렇게 굳이 꼭 일찍 검사를 해서 알아낼 필요가 없어 보이는 것들은 있기 때문에 요추 CT나 MRI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고 그 증상이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 경우에 직접 진료를 보러 가서 검사하시는 게 검진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 비싼 건 되게 비싸더라고요. 이런 건 추가하는 게 필요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마다 네네. 추구하는 바가 좀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몸의 면역 기능이 궁금하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NK 셀을 검사해서 내 몸의 면역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는 뭐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런 물질을 미리 검사함으로써 내가 치매가 언제 생길지를 미리 예견해 보겠다 하는 검사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꼭 해보겠다고 하시면 굳이 말릴 필요는 없지만 절대 필요한 검사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에 위내시경과 같이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5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왜 대장내시경은 그렇게 띄엄띄엄 받아도 됩니까? 우리가 이제 위암과 대장암에 발생하는 기전이 좀 틀린데요. 네. 위암 같은 경우에는 궤양 부위,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에서는 암이 발생하는 걸로 돼 있지는 않지만 위궤양 부위에서 점막이 계속 자극을 받다 보면 암이 발생하는 기전이거든요. 그리고 그 속도가 사실 굉장히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년 어떤 경우에는 2년도 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꽤 유명한 분들이 젊은 나이에도 위암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간혹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뭐
1년 반 전에 내시경을 했는데 딱 갑자기 이번에 암이 나왔다. 그때 놓친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만큼 위암의 발생은 좀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1년 내지 2년,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2년, 40세가 넘어가면 매년 받으시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장 상표 화상이 있는 경우에는 꼭 매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장의 경우에는 조금 틀린데요. 네. 대장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용종을 발견을 하기 위해서 대장 내시경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용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 눈으로 봐서 그 용종이 암이 되는 용종인지 암이 안 될 용종인지를 구분하기는 약간은 가능하지만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용종을 떼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선종인 경우 우리가 이제 선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암으로 변하게 되고요. 증식성 용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식성 용종인 경우에는 암으로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종성 용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우리가 약 한 25년에서 30년 이상을 쭉 추적 검사를 해봤더니 네. 선종이 암으로 변하는데 최소한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걸리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면 약 2mm 이상의 용종은 거의 대부분 발견을 하고 뭐 수액을 주입해서 떼어내건 아니면 호셉으로 직접 떼어내건 어쨌든 용종 절제술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런 작은 사이즈의 용종이 나왔을 때 그것이 암이 될 때 최소 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만 검사를 해도 암으로 변하기 전 용종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부위의 용종의 성격에 네, 따라서 건강검진의 네. 어떤 주기가 달라지는 네, 거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쉬는 시간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같은 그 건강검진 센터에서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10초 동안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리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추적 검사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검사의 비교라는 면에서 보면 그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같은 센터에서 계속 받으시는 게 가장 유리하지만 또 가까운 곳에서 받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네. 그것은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김영진 과장 모시고 건강검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저희 지금 진짜 15초 남았거든요. 여러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당첨자 많이 뽑았는데요. 개별 문자 드렸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월요일 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